이리 오세요. 아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아까 근데 얘기를 좀 불러보시라고요. 아니, 제가 소선거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받아야죠. 거기서는. 그거는 어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업이에요. 상가 이용해서 가주세요. 이용부터. 자꾸 얘기를 하게 해야지. 왜 자꾸 연습만 하니까.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 뭐라나. 일단 들어보시죠. 저기가 제가 조합 통문하고 직원들하고 PT 자료를 이미 다 만든 걸로 있어요. 아까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못 오네요. 다 들어. 저기 이렇게 PT라고 그분도 강요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24를 가면 10시간쯤이면 소시효시가 끝났고 지금 강남구청도 회신이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유관부서 한 2개 부서의 회신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오늘 조합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남구청이랑 방금 얘기하셨던 최근호 과장님이랑 이종양 대장님이랑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지금 현재 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진행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워낙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니까 정확한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청이랑 협의한 내용은 어쨌거나 3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거쳐야 될 사항이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구조 안전 심의에 대한 사항하고 불법 심의라는 용역에 대한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도서를 다 완비하고 총회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접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한 소가 상가당에서만 말해. 저희가 그렇게 구청까지 해서 지금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 상황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조합이랑 얘기한 사항은 이번 대의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대의원회를 못 거치고 총회를 못하면은 강남구청이고 지금 이제 인허가 협의를 하고 있다. 야, 7,300원 너가 뭔데? 너가 뭔 자식이지고 처리해? 그 사항에 대한 걸 지금 조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해!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되면 조용히 하시라고. 그래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해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면 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고 왔습니다. 안 돼요. 조용히 하시라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의원회에 올릴 자료입니다. 우리 상가 위치고 이거는 상가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내용은 알아야 될 거 내용을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내용은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제가 변경된 것만 제가 대의원에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 정상적으로 무슨 의미를 해서 준다고 그랬었다며. 이걸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 설명을 자 핵심 내용만 핵심 내용은 레이저 자, 이해하며 의료 분야가서 피하기 위한 사업 실정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 내용을 값은 을에게 합의서 이달 협조를 촉구하였고 저희한테 그 다음에 이에 을은 기존 합의서를 일부 수정 보완한 제2차 합의서를 값에게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각각 을의 협의를 거쳐 합의한 본 합의서를 조원청에서 의결하고 각각 을은 이렇게 해서 동의하기로 했다. 이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축상가의 설계 원래 상가 측에서 지시한 내용은 제가 법적인 것만 사업시장의 계획 변경 추천 앤드 계약을 저희는 그냥 신청으로 바꾸자. 왜? 도적법 위반이니까 신청으로 하고 그래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그 조합이 이의 없이 부담한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 하는 겁니다. 판단을 왜 대의원이 하니까 조합장이 해야지. 네? 판단을 왜 대의원이 하니까? 지금 저한테 많이 비난하시잖아요. 이미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조합장 부인한 한 2달도 안 돼서 이 사실을 다 알았어. 이게 이해하면 불법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행동권을 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께
부장님께서 하도 이행하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조합원들이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놓고 보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4월달부터 이행을 뭐 했습니까? 4월달에 파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행을 뭐 했습니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행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이게 왔잖아요. 뭘 이행했습니까? 1,000만 원 준다고 했고 빨리 이행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가 대의원 조성식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1,000억의 비상가 해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합의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했습니까? 조합장님, 우리 땅 주인입니까? 아니, 소회장이 우리 땅 주인입니까? 비상가 땅?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고 이 돈은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비상가 들어가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거는 지금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하면 법적으로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땅만 해명하세요. 땅만 해명하세요. 땅이요. 땅. 대진현조. 저는 그것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원래 땅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서 아까 원래는 여기서 얘기를 좀 그게 제일 비싸게. 이분도 상가 회원이었어요. 원래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상가 전체 땅이 3,800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현금 청산자 이게 조합에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489.86평 미가입자 원래 회원에 안 들어오신 분이 314.86 12개였습니다. 나머지는 회원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께서 회원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원래 다 있는데 상가 이거 예, 알았어요. 그걸 띄우면 되잖아요. 그걸 띄우시라고. 그걸 띄워놓고 반박해야지. 자료.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래. 띄워보세요. 자료. 데이터 공개하라! 예. 관리소가 내가 전환을 확인을 봐야 되는데 인생체 조합은 예. 거기 빠졌어요. 맞는데 인생체 조합은 자세히 맞죠? 예. 그거 한 몇 평이나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관리소는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가 관리소에 상가 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전체 아파트들이 모두 전체 조합원의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아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상가의 대지에
문인수 실장입니다. 저 사람이 상금해야 돼.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진실을 안 들으면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하면서 기부채납을 411.3으로 뺐고 그 다음에 연금 정산하고 조합 매입을 또 뺍니다. 이렇게 빼면 10.8%가 여기서도 또 이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요는요?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3,800평에서 이미 10.8%를 뺐으면 이 부분에서도 10.8%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왜요? 계산을 해보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이중으로 빠지게 되죠. 이중으로. 그래서요, 순서를 사실은 기부채납을 먼저 이렇게 기본 합의서에 기부채납하고 현금 정산 비율을 공제한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계산하나 뒤에서 계산하나 숫자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처음에 3,808평에서 현금 정산을 저는 먼저 빼봤습니다. 광명교회가 139.16평이고요. 롯데슈퍼가 350.70평입니다. 그래서 524가 맞지도 않습니다. 이거. 맞지 않는 조합에서 오늘 오전에 등기부등본 끼고 나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신축상가 대지 면적은 저희들이 2015년 5월 달에 앞에 앉아요. 사업시행인가 총회할 때 총회 책자에 획지 1, 2의 지상층 연면적이 1751.89평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총회 책자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지 면적을 역산을 하게 되면 700평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획지 1, 2에 들어가 있는 대지 면적은 700평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획지 3이 1321평. 그 다음에 기부채납 면적이 358.39평. 현금 정산 조합 매입분이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489.86평. 그걸 띄워주세요. 그걸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다 기억해요? 화면을 보여달라니까. PT가 지금 안 되니까 제가 화면에 보여주시라고, 화면에. 이 화면을 보고 비교 설명해 주라고 해서 아니면 칠판에 설명하세요. 칠판에 하세요. 칠판에다 계산해 아니 들어도 뭐 숫자가 기억이 됩니까? 뭐를 보고 얘기해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정명선. 마이크 좀 줘,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33평 단독방 방장 김진성입니다. 홍은이 아파트 설계, 우리 아파트 설계 어떻게 했습니까? 개떡을 해가지고 제가 밤새가면서 설계 변경 수정했어요. 이거를 제가 건축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파트 설계를 수정해야 됩니까? 홍은이
동문이 아파트 설계해서 60억을 가져갔는데 조합원이 아파트 설계를 수정해서 가야 됩니까? 당신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땅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이거 자료 만들라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장난합니까? 60억! 똑바로 해명하세요! 야! 장난치지 마시죠? 강한 놈이다. 똑바로 하세요. 소문이 돈 줘야지. 소문한테 돈 받아. 소개하는 거. 자기 다시 줘야 합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토문이 인가 받는 거 본인의 역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인가 못 받아요 인가? 인가 받아요 인가 빨리! 빨리 인가 받아서 분양가 상한도 피해요! 토문이 인가 받는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가 받아! 분양가 상한대 빨리 피해와요! 60억 뱉어. 웃어 지금? 매니저님 책임져. 60억 뱉어라. 어디 가서 매니저? 오늘 다 가져가고 매니저님 책임져. 못 나가지. 나가서 좀 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12만 921.8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가 10만 532.86제곱미터 사루평을 가지고 있고요. 상가가 3,808.2. 네, 그리고 저기 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곱미터예요? 평입니다. 평으로 한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하는 게 공원, 도로, 네, 그리고 공무시설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16,581.1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지 면적 합쳐서 그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청산이라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상가가 청산한 면적을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내용으로는 489.86평이라는 걸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 청산된 면적을 먼저 정산하는 거는 이 청산된 후에 기부 체납을 비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산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489.86제곱미터가 상가가 갖고 있는 걸 아파트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89.86제곱미터가 위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10만 1,002.32평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면적은 변동 없고 상가에서 이 면적이 빠진 면적이 3,318.34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가에서 이 청산된 면적이 정산이 된 거죠. 그럼 이 전체된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10.8%에 대한 기부채납인데 10.8%란 그 기부채납 면적이 정확하게 이렇게 면적이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정법상에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구역 조서에 보면은 총 기부채납 면적이 11,298.92평이 저희가 기부채납한 면적입니다. 그거를 일단은 상가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0.8%만 적용을 했을 때 359.73평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2,958.61평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 10.8%에 대한 사항이 요 면적을 뺀 면적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된 면적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1,939.19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타에 대한 이 공공시설 부지 면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추가적으로 11,928.92제곱미터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27,880.12평이 순수하게 저희가 공공시설 면적으로 최종적으로 치환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비계획 부분에 대한 도서에 다 이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총회 책자에 보시면은 저희 사업 부지에 대한 평 면적이 91,720.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정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90,083.13평밖에 안 되는데 1,637.59평이라는 게
저희 사업 부지 면적으로 편입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37.59평이 어디서 왔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3808.20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637.59평이 저희 아파트 부지 면적으로 치환이 되고 획지 3은 상가가 1321.02평이 획지 3에 대한 상가 면적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다른 대지에 상가가 부지가 안 됐다는 요 면적이 2958.61평이 실질적으로 1321.02평은 획지 3이라는 상가 쪽으로 가고 나머지 1637.59평은 저희 획지 1, 2부분으로 편입됐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저희 사업부지 정비계 책자에 보면 이 면적들이 다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상가 평수가 몇 평인데요? 네? 거기서 빼야지 신축 상가 평수를. 신축 상가에 대한 평수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일단 대지로 먼저 다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 대지를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용적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대지 면적, 이게 용적률 갖다가 대지 면적 갖다가 그러면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대지에 대한 사안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면적이 구성이 됐는지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팩트에 대한 사안이.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를 안 하신 거네요. 네, 결론은 3808.20 상가 면적이 1637.59라는 이 평이 아파트 획지 1, 2면적으로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고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신축 상가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 넘어가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이어서 갈게요. 네. 아파트에서.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가에 대한 대지 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637.59평을 저희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다 가져왔느냐? 네, 그건 좀 의문이라는 얘기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가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획지 1하고 획지 2가 저희가 건립된 부분에 의해서 공급 면적에 의한 비율로 인해서 그 대지 지분으로 나눠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획지 1, 2에 상가를 지었으니까 그 상가도 공급 면적만큼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면적에 대한 대지 지분이 있다. 그 면적이 1090평 정도가 됩니다. 1090평은 실제로 아파트 상가가 획지 1, 2에서 획지 1이라는 건 아파트 대지에서 갖고 가는 지분에 대한 면적이라는 얘기죠. 1090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아파트로 전환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파트도 신청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상가 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저희 건축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0평을 201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1291평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지 면적 중에서 상가가 사용한 상가 부지 면적을 우리가 빌려서 상가 쪽에다 주고 나서 남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은 346.59평 정도가 우리가 사업 부지에 대한 대지 면적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비계 고시된 내용에 대한 도서하고 사업시행과 총회 도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은 근거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저희는 상가, 비상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가 정보는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대지 면적을 집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것 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50평만 주면 되겠네. 지금 설명이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청산하는 방법이 토문이 전문가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원래 상가 대지 면적이 3,808평이야. 거기에서 조합 청산이 489.86이라는데 지금 그 정확한 데이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여기 감정평가사들이 한 거는 512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이가 한 3, 40평 차이 나는데 524평.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매입하고 청산하는 이 감정평가 6인이 524.1평인데 지금 토무는 그 저기 489.86평이라 했어요. 그럼 차이가 한 4, 50평 차이 나지,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저한테 주신 이 감평사 예, 데이터가 허위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 여기는 6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문이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조합이, 그러면은 이 허위 데이터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토문이 나는, 이게 왜냐면 감평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사업 인가 때하고 관리처분이 정확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게 볼 때는 524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489.89라니까 한 4, 50평 차이 나요.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수가 50평 정도 차이 난다면은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감평사의 이게 그 작성된 데이터와 토문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제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모든 게 맞는지 토문이 맞는지 우리 저기 감정평가사가 삼창 하나가 했는 이 감평사가 맞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그 이슈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문에 이야기한 것 중에는 뭐가 또 빠졌나 하면은 자, 아파트에서 교환했지, 그죠? 상가를 교환했잖아요, 그죠? 그 교환했는 숫자도 더 틀려요. 201평이라 했거든요. 그 토문이 201평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상가로 우리는 19인이라 했거든요. 19인, 299평이거든요. 그럼 90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분명히 여기는 19인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19인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99.4평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토문은 201평이라 했거든요. 그럼 90평이나 차이 나죠? 그러면 어느 데이터가 우리가 19인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19명에 대해서 그럼 대지 지분을 갖고 우리한테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넘어온 데이터가 리스트를 19인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은 대지 지분 산출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분명히 상가위원회 196명 중에서 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196명 중에서 19인이 아파트로 전환한 숫자입니다. 이 땅 면적이 뭐냐면은 989.63제곱미터고 평수로 하면은 299.4평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문이 201평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또 확인해야 돼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지금 시간만 가잖아요. 이 숫자를 갖고 따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문제사항을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지적해드리니까 여기서 토문이 잘못이다. 또 이 조합에서 보내준 내한테 주는 삼창과 하나의 감평이 잘못이다는 거는 지금 최종 판결은 나중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한테 알려드리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 따지기 시작하면 그 근거 데이터를 갖고 등기부 등본 다 띄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땅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두 데이터가 틀린 부분만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하나가 토문이 빠진 게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로 전환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가 조합원 중에서 두 사람,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파트 대지 지분 있죠? 그것도 뺐어요. 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 없었죠, 그죠? 그 데이터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222평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해서 220 지금 여기 데이터는 그래요. 여기 조합이 준 데이터는 여기 그 상가는 얼마냐면은 500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상가는 545.4평이고 우리 아파트는 222평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 대지 지분, 내 3,800평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대지 지분에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누락이 된 게 어떻게 삽입을 해서 또 제외될 거냐 또 따져봐야 돼요. 아까는 통원할 때는 그걸 뺐으니까 제가 자세히 이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뺐잖아요. 누락했잖아요. 누락했으니까 그 부분을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조합 청산 매입이 6인인데 524평인데 480몇 평을 했기 때문에 40평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아파트로 전환한 19인이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저한테 넘긴 자료는 299평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1평이라 했지, 그죠? 201평. 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누락된 건 뭡니까? 아파트와 상가에 있는 아파트의 지분이 222평이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근데 그게 지금 아까는 빠졌거든요. 자,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팩터 또 하나. 그 다음에 통은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복잡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획지 1, 2, 획지 3가 있었잖아요. 그죠? 획지 지금 현재 대지 지분을 갖고 그 지분율로 따졌다 하는데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따지는 게 맞는지는 지금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노멀하게 따졌을 때 상가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좀 분리해가 대지 지분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남는, 왜냐면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획지 1에 대해서 지분율로 따지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통원이 뭐 전문가니까 인정을 한다 칩시다. 근데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 그 획지 1의 대지, 획지별 건생 대지 지분이라고 있어요. 건생이 밑에 깔고 있는 대지 지분. 그게 획지 1의 1, 2, 3, 7이요. 1, 2, 3, 근린생활시설 1, 2, 3, 7입니다. 그 네 가지의 밑에 땅. 그러면 그 건생 7은 단독형 상가거든요. 단독형 상가. 자기 땅이야, 자기 땅. 그 다음에 그 1, 2, 3은 아파트와 연계된 땅이야. 그러면 그 건생 7은 자기가 확고하게 자기 땅입니다. 그냥 획지 2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단독형 상가이기 때문에 그 땅은 지분율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까는 게 다 자기 땅이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1, 2, 3. 1, 2, 3은 이제 아파트 밑에 자기 지분율로 따지는 거지 그냥 밑에 까는 대지 지분율로 따지는 건축 전문가들한테 통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통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지 땅만 갖고 면적을 하고 용적률을 나중에 따진다면은 개발 이익금 산정일 때 지금 통원은 그 통합적으로 개발 이익과 용적률을 동시에 봤거든요. 동시에 봤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땅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는지를 따질 때는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통원은 전체의 그 용적률을 갖고 통합적으로 그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하비스에 있는 거 대지 면적에 사용하고 오와 용적률의 차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지 면적과 용적률을 통합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는지는 하위사에 근거해서 유권 해석을 해야 돼요. 법무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지 면적만 따지면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 획지 1, 2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을 따지면은 1134평입니다. 우리가 깔았는 거, 밑에 깐 거. 그래서 이제 용적률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따지니까 그거는 확 줄어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근거한 대지 면적과 분리된 용적률로 가면은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까 300평이 됐거든요. 그 300평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셨죠? 비상가. 상가와 비상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지분율과 비상가 지분율을 또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송강금 위원장이 주장할 수 있는 그 땅의 그 평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제 뭐 한 2대1로 칩시다. 그러면 200평 대 100평. 그죠? 근데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이든 하든 간에 땅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땅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1,000억을 요구하는 거는 엄청난 무리수. 지금 현재 토문이 말하는 이 발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땅을 갖고 지금 토문에 있는 이 땅을 갖고 1,000억을 요구하는 근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없다고 보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거 데이터는 이제 따져야 되죠. 통운, 우리 건축사, 그 다음에 저기 조합, 그 상가, 비상가 다 합쳐가지고 리스트를 다 내놓고 모든 데이터를 내놓고 그 등기 등본 다 따져가지고 지분을 따져가지고 그래야 정확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땅, 그 땅이 우리 아파트에 얼마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수를 해서 해주면 돼요. 거기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의 계획에 반영해주면 끝나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메이드 시켜서 돈 주라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땅의 논란은 제가 토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문에 대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토문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토문이 놓친 부분, 또 토문하고 우리 여기 조합에서 있는 간평사가 하나와 삼창에서 있는 그 간평사의 데이터가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조합에서는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상대에서 공식적으로 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합청으로부터 그럼 이 데이터가 허위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조합은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 조합원들한테 새롭게 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문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상대위에 이 데이터를 수정된 데이터를 주세요. 오케이?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할지 얘기해 주세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자, 오케이. 자, 조심하게 잠깐만.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라고. 통으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누가 실수했는지, 조합이 실수했는지, 통리 실수했는지를 보자고요. 나중에 보면 결판이 날 겁니다. 자, 지금은 그게 핫 이슈가 아니고, 현재 토문이 대충 러프하게 개선을 했지만 뭐 대충 해도 없다 보셔야 돼요. 이게 거의 빵입니다. 비상가 빼보면 빵이야, 빵. 네. 비상가까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비상가를 들어가는 순간 빵이라고 그러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토문이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빵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한테 쳐넣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토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토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 이 대지에 대한 논란은 종결합시다. 네. 잠시만요. 예. 데이터에 대한 최종 정리는 저희가 토론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셨죠? 지금 뭘 보셨냐면 지금 우리끼리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토문이 조합 설계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저희는 상대위는 뭐예요? 상대가 뭐죠? 네, 조합에서 상가 합의 이행을 위해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같은 조합 안에 있는 그 부식들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랬어요. 물론 최소한의 데이터들은 주건 맞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다르다라면 그러면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를 줬어야죠. 여기서 오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김 이사님, 여기서 오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사실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해야지. 저희 토문 건축이 어저께만 해도 그 송광금 위원장님이 토문 잘라야 된다고, 토문이라고 못한다고. 왜 저희 토문 못하고 다녔잖아요. 네, 저희가 조합을 산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용역 계약을 한 분은 저희 조합이랑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그 용역 업무에서 저희가 충실히 저희가 지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10시에 와갖고 지금 계속 조합이랑 이 상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면적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그 요구사가 왔잖아요. 그것도 저희한테 안 보여줬잖아요. 안 보여줬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그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계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전체 사업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리스크 요인들을 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딜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없다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합의서라는 것에 대한 도장들이라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건너뛰고 그냥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뭐 이렇게 갔어요. 맞아요. 네.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장님한테 몇 가지 이제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대의원에서 부결됐죠. 자, 총회에 올리실 거예요, 식권자동으로? 이거 박수 받아야 돼. 이게 박수 받아야 돼. 저희 3대도 아시겠지만 가수까지 썼는데 저희한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합의서 오픈 안 했잖아요. 그리고 표시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그걸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여쭙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이제는 상대히 저희들 다 저희 직장 있고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왜 조합에서 이 일을 나서서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청에 달려가서 집단민원을 하자고 조합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니 조합에서 해야지 왜 그런 플랜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어떠한 강남청의 담당자들이 계속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뭐 반응을 안 해요. 제일 확실한 거는 일단 집단 민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구청장 만나가지고 최대한 압박을 해서라도 끌어내야 돼요. 아까 전 참 어이가 없었던 게 토문에서 이미 다 협의 끝냈다고요? 그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도대체가 분상제가 아니라 언제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고 했었어요? 언제? 도대체가? 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말들을. 네? 작년 10월에 신청했잖아. 작년 10월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아직까지도 인가를 안 내요? 네, 그래서 조합장님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조합장님이 진짜 조합원들을 위한다라면 마지막 봉사 하세요. 마지막 봉사가 뭐냐고요?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세요? 사인을 원하시는데. 아니면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보고 듣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회 안 논다고 박수 받아야 돼요. 네네네. 절대로 말 못 믿어. 대의원 나가. 또 바꿀 건데. 빨리 나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저분들 일단 제가 질문 세 가지 던졌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와야지 자세가. 다들 서서 고생하는데 나와야지. 네? 어려운 점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뭔 지금 이렇게만 나가시면 되잖아요. 맨날 고생을 해야 돼. 나와서 편안하게 앉으라고 나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둥에 붙었어. 기둥에 붙었어. 기둥에 붙었어. 잠깐. 그래도 정확하게 질문했으니까 정확하게 기다리지 하실게요. 아니 나와야 그렇게 말 잘하는 질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났잖아요, 그죠? 뭐가 심해? 하지 마세요, 야유. 잠깐만요. 무심을 할 수 있어요. 들어봅시다. 얘기하세요. 손잡이에 뭐가 신나? 지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나와서 하라고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부터 안 돼 있어.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합의 문제는 대의원에 통과되지 않는 한 총회 상정 안 해요. 박수 써야지. 한두 번이야. 그럼 대의원회의라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회의. 거짓말이 한두 번이어야지. 아니 그러면 그 합의서를 그걸 대의원회 대의원회 공격 안 한다 했어. 올린다는 거는 통과하면 올리겠다는 거예요. 대의원에 또 와요. 자, 중요한 거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할 말 없으면 사과라도 해. 곳이 시급할 제일 중요한 게 강남구청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강남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 우리 이사분들, 그리고 대의원, 그리고 상가조합원, 비상가조합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비상대책위하고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조합장은 이걸 다 상대해야 돼요. 조용히 해요. 들여보게. 다소리 하지 마! 아, 그래도 1,100만 원씩 타지 않았어? 맞아요. 월급값 해야지. 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얘기를 하자, 빨리 얘기해. 반납하시오. 월급 반은 떼야 되겠네요. 들어봅시다. 들어보자고요. 아, 잊어버렸어. 자꾸 저거 하니까. 여기서 내용은 제대로 괜찮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또 상정하실 거냐고요. 대의원이 또 할 겁니까? 제대로 대연에 하십니까? 자, 우리의 조합장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합의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상가위원장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건 자기는 책임 회피를 싹 하고 대위원회에다가 그걸 넘기면서 그럼 또 대위원회에 또 넘겨서 거기서 통과되면 올리실 거냐고요? 총회 상정하실 거냐고요? 방금 그랬잖아. 대위원회에 상정 안 한다고. 그럼 대위원회에서 지금 조합원이 잠자고 있을 때 이미 저는 몇 달 전에 합의해줬어요. 지금 분석해놓은 합의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그러면 여우를 피해서 조합원을 전부 못 가. 지난 합의서가 말이 안 돼서 이런 말 더 나가야 되는 합의서 이런 말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또? 혼자서 불편하시니까 지금 늦게 시간이 나가시면 돼요. 언제 강남 같이 지역장님, 강남구청에 언제 가실 거예요? 단체민은 언제 하실 거예요? 하실 계획 있으세요? 언제 하실 거예요? 점점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되는데 왜 저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사회볼게요. 이래가 안 되겠다. 자, 잠깐만. 사회자는 저한테 이행하세요. 자, 제가 사회를 차분하게 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비상가 대표분들도 자기가 공제됐잖아요. 제외됐잖아요. 그죠? 그럼 비상가 기업들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들의 생각을 여기서 공식화되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부속합의서 2가 비상가가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비상가의 입장 하나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그 조합을 대표해서 그 조합장이 조금 흥분 가라앉히시고 조성원 실장이 그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또 조성원 실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보고 제가 중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슈하고 다른 거 있으면 제가 카트할게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넋두리 한다든지 너무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이슈에 어긋나는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직권으로, 사회자 직권으로 제가 끊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두 분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구기사님이 비상가 회원들의 입장, 그거를 먼저 발표를 하신다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는 소리야. 춤추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지럽고 힘듭니다. 지금 소개하실 때 비상가 입장 들어온다 했는데 저희들은 비상가가 아닙니다. 예, 비상가가 아니고 2015년 11월 14일 송광금 씨가 상가 조합원들 창립 총회를 한다 해가지고 유천상가 2층에서 총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때 저도 제가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모처럼 거기를 가서 봤더니 정관이라고 해놓은 게 전부 독도제항이고 각 상가별로 6개 상가의 대표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뽑아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유천 상가 대표를 한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서 대표냐 인형상 책임을 묻겠다 했더니 저는 중학교 나와가지고 태권도에서 먹고 사는데 저는 종감새 사인해서 사인만 했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상 팔고 갈 테니까 아이 찾지 좀 마시오. 그 후로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바로 조합에 가서 김영진 조합장한테 이렇게 총회 창립총회라고 하는데 도정법상 한 조합에는 한 단체만 있는데 어떻게 또 창립총회랑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막아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을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때 또 사무장님은 최영식 사무장님은 그때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서 제가 저희 내임 증명 보내고 소송하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합장님이 새로 돼 있는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조합장님 오늘뿐만 아니라 엄청 힘든 걸 압니다. 조합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자고 저도 했는데 나중에 오인을 해서 저한테 가진 야단들을 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대인현 조합장이 2019년 4월 달에 변호사 사무실 세 군데 가서 다 알아보니까 도정법 등등이 다 법이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당신이 형무소 갈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무효라 해가지고 송광금씨한테 통지도 하고 상가 전 조합원들한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 오라지 이 자리에서 세 차례 거쳐서 무효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총회 2019년 5월달고 2019년 10월달에 총회에서도 이건 절대 제가 부합박사니까 더 잘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이게 사업이 도무지 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다. 송광금 씨를 제명합시다. 뭐 여기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신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제가 실명을 공개를 않겠습니다. 제명을 하면은 이 소위 위원회를 한 이 모임체가 없습니다. 송광금 씨 외에 어느 누구도 여기 와서
우리 위원회가 나는 누구요, 나는 뭐요, 한 사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단독 상가, 일반 상가라고 하죠. 6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신 대표님이 다 회원들한테, 자, 조합장이 이거 잘못했다 하고, 우리가 이 독소장의 탈퇴업장이 전부 탈퇴를 합시다 하고 다 탈퇴했습니다. 또 제일은행짜리라고 했던데 거기가 조합상가 B입니다. 거기는 평수가 엄청 큽니다. 300평 넘어요. 거기도 아이고 이거 아니다. 탈퇴하겠다. 송광훈 씨가 탈퇴하려면 비용을 내고 또 우리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정당하다고 하면 그때 탈퇴시키겠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해서 내가 탈퇴를 하는데 못하게 하는데 이게 정당하냐. 법원에서 그 사람은 아무런 법적 보장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무슨 유일한치가 누구 탈퇴해라 말아 할 수도 없다. 이거는 도정법이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송광훈 씨를 소송을 하니까 자기들은 몇몇 뜻이 같이 모인 임의단체로 해서 도정법 또 조합, 정관, 규정 어느 것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본인이 대표성도 없고 이게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데 왜 그걸 가지고 협의정지를 하느냐 이거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도 기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조합원들한테 내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조합원들은 또 이번에 송광훈 씨가 3가지 무효소송을 하니까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전화해주고 왜 대항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북망상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뭘 욕심을 부리냐. 가진 모략을 다 돌았습니다. 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진실은 나중에 알아지니까. 그런데 자 송광훈 씨를 제명을 하면은 이 단체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자연히 합의서고 뭐고 이 구청에서 요구했던 그 자체도 원인이 없어지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장님이 굿 아이디어 분명히 개시를 했어요. 홍보락 되고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마음이 180도로 바꿔졌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그랬는지 지금도 이렇게 내가 같으면 이렇게 싫어할 것 같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에 통과시켜가지고 이거 해당행위에 있는 거. 자 우리 조합장님이 한동안 한 7개월 동안 돈을 안 줬습니다. 평범하게 1000만원씩 달라는 거. 그리고 이미 줬던 거 돈 다 도로 내놔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도 달라고 모이라고 하고 본인이 여기서 여러 차례 모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음 이사회 자 이거 해당 행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명시킵시다. 이사들이 하면은 하는 것이고 못하면은 이사들이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건데 또 집권당정으로서 내일 모레 2월 5일날 이렇게 하려고 돈 1,300억을 던져주려고 했던 것을 자 우리 2월 5일날 그러지 말고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서 송광훈 제명을 합시다. 이렇게 가면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답답해서 우리 저희 모임은 개포 1단지 아파트와 상가를 위한 모임 이렇게 해서 나머지 6개 상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날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한 번 보냈는데 670 몇만 원 들어요. 한 700만 원 들어요. 지난번도 한번 보낸 거 여러분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수요일 날이나 내일 모레는 받아보실 겁니다. 거기서 오늘 설명해 여기 상대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자 우리는 아까 우리 조성신 똑같이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땅 조건 돈을 달라 뭐 달라 한 번도 우리가 뭐 분양에 참여한다고 한다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뭐냐 이 개포일단지 조합은 조합장이 한 조합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은 아주 조용하니 깨끗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보상할 일이 없습니다. 상가 가지고 얼타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장이 다 하면 돼요. 그걸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 비상가 추진위원회를 조금 죄송합니다. 그냥 상가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길었어. 그럼 앞쪽에서 제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입에 익은 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비상가를 할게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가 비회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고 요지는 지금 현재 그 상가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가 회원의 그 대지 지분을 포함해서 요구하는 거에는 동의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돈도 요구 안 하고 결국은 그 조합이
그 조합장이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것을 총합적으로 다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요지는 송강금 위원장을 제명하기를 원한다. 돈은 비상가요. 그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재건축 일정에 협조하겠다. 그거고 그러면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절대로 그 송강금 위원장은 비상가 기업을 포함한 대지 지분에 대해서 상가 기업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파트 지분한테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비상가 회원들하고의 합의가 안 된 사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천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하지 마세요. 부기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비상가 회원들이 정상적인 상가의 추진을 하려면은 결국은 사업 이행의 주체가 된 합의서를 그 송강금 위원장을 제명을 해야만이 이거는 정상적인 재건축으로 가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조합장한테 주장을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가지 팩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합장님이 말씀하실, 제가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한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가 합의서를 무효할 때 시점하고 지금 그 부속 합의서 2가 오는 시점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부속 합의서, 그 상가 합의서의 기존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무효 통지하는 그 시점에 입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가 재건축 부속 합의서 2가 들어와서 이사회 대의회 총회 의견을 가져가는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르니까 그 부분의 차이점을 나중에 저희가 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회자로 조합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하니까 조합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가세요. 가라. 네가 만드는 거 가라 그러. 아니요. 지금 공사님께서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그렇죠? 제명하잖아요. 2019년 5월부터 쭉 한두 번이 아니라 4월달에 무효 통지하는 거. 2월 5일날 제명해요. 2월 5일날. 제가 그때 합의서 무효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합의서 문제를 제가 인지를 하고 그 제안을 해주셨길래 제가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결행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러 변호사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결과 결국 우리의 사업 시행에 주 관청 강남구청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강남구청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어떤 답을 하셨냐면 자 조합장 당신들이 소송을 하든 제명을 하든 법을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법적으로 다 끝나서야 우리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지를 했어요. 아, 행정부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법 판단. 그런데 이 제명 처분이라는 게 자, 했는데 저쪽에서 또 이신청을 합니다. 제명 취소 소송을. 그럼 또 그 판결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진행을 해놓고 제명 처분에 대해서 살짝 우리 대의원이나 조합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 되면 당신이 그만둬라. 그건 우리 신문자들이 압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반드시 똑바로 얘기합시다. 글쎄. 그래서 아시잖아요. 인사들이 그걸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어떤 거?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글쎄. 그 얘기는 제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지금 딴 거짓말
반대로 진대. 아,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업 시행을 받고 나서 고민하시자고. 기억나세요? 다음 시에 갖고 나서 받을 수가 없고 도장 한 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 됩니까? 그 얘기도 수차례 얘기를 했죠. 지금 받고 있으니까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얘기가 안 돼. 변명도 안 되죠. 지금 이제 저로서는 물론 아이디어 좋아요. 저로서는 여러분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 하나. 우리가 이런 소송전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강남구청과의 소송과 또 아기다툼을 계속해서 진행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 지금 가장 제가 고민하는, 가장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기자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제명 처분하고 나면 그렇게 쉽게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자, 저희가 우리 조합장님 지시에서 저하고 상근 이사를 했던 구대근이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변호사를 3군데를 갔습니다. 다 상의됐습니다. 전부 똑같이 제가 거짓말하면은 책임지겠습니다. 똑같이 거기 제명하면 간단하다. 자, 그 대신 절차가 이사회를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또 이번 시도한 것처럼 2월 5일 날 총회한다 한 것처럼 직권상정하면 된다. 해서 일단은 제명을 하고 구청에 가가지고 자 제명해서 이 사람 없고 저희 이 단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대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행해라 말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변호사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효통지 해라. 그래서 구대근이가 무효통지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다 알렸던 거예요. 그러지 쓸데없이 그냥 뭐 둘이 작당하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왜 무효를 시켰냐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다 늦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조 실장님. 송강금이 제기한 그 소송을 말씀하시는 잠깐만. 지금 송강금 위원장의 소송은 구청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그 합의서에 대한 조건부에 대해서 조합을 상대로 합니다. 왜? 절대로 송강금 위원장은 구청을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쪽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청을 상대로는 행정소송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은 조합을 상대로 합의서 미이행에 대한 그 원천무효 소송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그 세 건에 대해서 조합 상대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할 때는 우리가 이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송강금 위원장이 2019년 12월 20일 날 그때 이행이라 하는 것을 먼저 검정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법화된 요청사항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행의 문제고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에 클로징 해드릴게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을 어떻게 달았는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변경에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그 두 가지만 아시면은 정확하게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응소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장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은 그 발언 기회를 얻으신 조성호 실장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최성국 씨 이야기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114동 405조합입니다. 저는 상가를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상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합의서는 불행하게도 상가위원회하고 합의가 된 거지 비상가위원회하고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가위원회보다는 상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합장님이 사실 아까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했는데 이 과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송강금 씨가 송강금 위원장이 말한 거는 1,000억 무조건 달라 개발 이익으로
그 다음에 300억. 분상제 피하든 말든 달라. 이겁니다. 야, 이거고, 저희 조합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내부 들어갔겠죠. 그죠? 뭐, 아까 조합장님이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셨지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사실, 1000억은 500억으로, 500도 많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 근거는 저 칠판에 써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저보고 뭘 하지 마시오. 내가 뭐. 일단은, 아니, 잠깐만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자, 500억으로 제시를 하고, 왜냐면은, 그걸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300억을 노력한 대가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150억을 분상제 통과하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제 칠판을 보시면은, 상가 대지 지분이 1090평이라고, 저기 누가 적어놨냐면, 저 통으로 적어놨어요. 그거는 획지 1, 2에 대한, 그, 대지 지분입니다. 획지 3은 1300 몇 평으로 딱 픽스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저 상가 대지 지분 획지 1, 획지 2를 갖다가 1090평으로 했느냐? 그리고 송강금 씨는 왜 이 1090평을 아니다 700평이다 하고 주장했을까요?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팩트로 얘기하니까 1090평은 그분이 획지 1, 2에 대해서 위에는 아파트고 밑에는 지하 상가예요. 그 중간에 데코로 해가지고 지상 상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 상가, 지하 상가에 대한 대지 지분을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을 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바닥 면적에서 나누기 전체 면적이 한 다음에 지상 상가 플러스 지하 상가 해가지고 포함 개념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밑에 송강금쇼 주장하는 700평으로는 지상 상가만 주장하느냐 이 게임이에요. 위에 게임으로 하면은 500평이 나오고 밑에 게임으로 하면 900평이 나와요. 그런데 밑에 게임으로 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가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죠? 왜 불리하느냐? 지상 상가 밑에 지하 상가를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라면 안 되고 위원장이 포기를 한다고 해요.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어놓으면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로 활용하겠습니까? 활용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요 부분의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수박 자르듯이 방으로 툭 잘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좋지만 여기 근거는 여기 500평이고 여기 밑에 900평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좀 틀리다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150억에 대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 깎아야 되니까. 억지 논리는 아까 우리 김성철 위원장님께서 한 세대당 6,750인가 이렇게 산출했잖아요. 그죠? 줄 게 없어요. 당연히 줄 게 없죠. 그런데 그거는 조건에 분상제를 못 피할 경우는 안 준다고 돼 있어요. 안 준다. 안 주고 분상제를 피하게 될 경우에는 그 150억이라는 거는 이거 억지 논리예요. 억지 논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억지 논리만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그럼 말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말 안 하고요. 이대위랑 상의하세요. 우린 몰라요. 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아까 김선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축사가 설계하고 종우자산 감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조합이 이런 분위기가 되기 전에 송강금 위원장한테 요청했습니다. 이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설계는 통으로 하청을 해서 해놓으면은 우리가 당신이 해놓으신 그 설계회사나 이름은 못 외우겠는데 해가지고 하청으로 해가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원에서는 2억입니다. 그랬더만 자기는 본인은
4억 9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주는 방식을 그렇게 하자 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 거절을 하면은 조합은 사실 줄 방법이 없어요. 왜? 조합이 어떻게 줘요? 설계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그래서 밑에 우리가 조문을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단 업체 선정 계약할 때에는 비용 지급 방법은 도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부분을 산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감정평가 업체 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사실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수용을 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우리 송강금 위원장이 우리한테 소송도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조항. 그런 조항을 서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이거를 취하하자 이런 문맥으로까지 제가 말씀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문맥으로 조정을 했고 오늘 대위원회에 산정 안건으로 안 됐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고 아우를 하나 더 하냐면은 비회원 있잖아요, 그죠? 비회원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무능 개방 안 했어요. 비회원하고 상가위원한테만 만약에 그 돈을 준다 하더라도 했는데 비회원까지 개방을 하는데 찬성을 했어요. 하셨고 그것도 실렸어요. 비회원까지 한다는 거는 실린 문건입니다. 제가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알고 팩트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이상입니다. 그거 자, 우리 조시장이 얘기했던 거 물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랬겠죠. 이 공모는 우리 조합에 이 토문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해치 3 상가부지는 1321평이라면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해놨습니다. 왜? 상가부지가 너무 적으니까 이 상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한다. 거기에 1번부터 7번 중에서 3번하고 7번은 위에 아파트가 없어요. 자, 3번은 중앙교회가 교회를 지어주라 때렸으니까 자 3번 거기다가 25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건물을 지쇼 하니까 돈 주라 밖에다 멋있게 지어더라 해서 안 온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고민해서 상가를 지게끔 하고 또 7번은 7번 상 거기는 바로 우리가 스트리트 상가라고 해가지고 메인 상가 그 앞에 길가에 있습니다. 그거는 972평입니다. 그거는 지상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그거만 합쳐서 1600평이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4, 5, 6을 다 합쳐가지고 1060평이라는 것은 이건 모르고 한 소리다. 우리 속이려고 한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150억을 주고 뭐 500억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조시장께서 그런 발언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기사를 봤어요. 분석을 끝냈습니다. 저희도 빨라요. 장지현 변호사 있고 저도 민법을 본 데가 부동산 공증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요. 아주 영악하게 상가가 뭘 했냐면은 대지 면적을 따져야 되는데 획지 원투의 연면적을 갖고 250% 따지고 신축 상가도 그 획지 원투에 더 연면적을 따져가지고 억지로 900평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이런 논리로 갖다 대는 사람은 합의서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자, 이거는 제가 따져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심하세요. 저 공사를 갖고 6년 동안은 합의서 위반입니다. 합의서 위반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해봐야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관리처분 변경 계획 시점에 간평사, 그 다음에 설계사,
그다음에 저기 그 건축사들 다 그러니까 세무사 다 했어. 그게 대한 땅에 대한 상가기업 개발 이익의 땅을 산정해서 우리가 삽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란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연면적으로 갖고 자꾸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인정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최성국 씨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최성국 씨한테 마이크를. 네. 아까 뭐 이런 자꾸 면죄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지금 다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4월달에 그 합의서 파기를 어쨌든 조합하면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 문제의 사단이 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면 뭐 보존법 위반 사항이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납이 파기한 거고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합에서 합의를 상가 합의를 이행을 했어야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합의서가? 합의 이행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4월달에 상가합의 파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상가소개 빨리 하라고 던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클리어할 수 있도록 그때 했으면 됐지 뭐 지금까지 그럼 다 끝났어요. 지금 근데 왜 그거 갖고 지금 또다시 자기가 본인들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잖아, 이행이. 뭐가 이행이 불가능해? 감정평가를 그쪽에서 어떻게 선정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걔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주상화 설계 언제 요청했었어요? 언제? 주상화 설계 언제 요청했어요? 상가에다가 상가 설계부터 먼저 4월달에라도 하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책적 실패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잘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여기 상가기업 개발 이익 갖고 지금 얼마가 들어갔니 더 들어갔니 덜 들어갔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점 변경 수립할 때 인가 때 수립하면서 저희가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속 본인의 그 팩트를 갖고 서로가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론을 만들어내면 되고 그건 지금 당장 문제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1, 2, 3번이 문제예요. 주상과 설계가 남아있는 거 하나하고 근데 1,000만 원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상가 감정업체 선정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이행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자라면 이제 다 클리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합해서 그러면 안을 제시해줘야죠. 일단 여쭤볼게요. 자, 상가합의안 지금 아까 저기 조실장께서 뭐 수정안이라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조합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짬짬이로 진행했는지 저는 그거 알 수 없겠고요. 그게 진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면 협상을 계속 할 거예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합의 이행이 다 되어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강남구청을 가서 강남구청에서 집단민원으로 끝까지 해볼 건지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는 판단을 결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지금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것도 그러면은 상대위에서 다 하라고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틀린 말씀하세요. 좀 말고 빨리빨리 해. 맨날 주머니에 손이 나네. 손 빼고 손 빼고 어른들은요 공중에서 보이신 것
아마 아까 들어봤다. 예의를 지킵시다. 맞아요. 예의 지키세요. 많이 본 사람 많아요. 구청 가서 집단 시위를 하자. 또 하나 아까 제명을 시키자. 또 하나 뭡니까? 합의해서 진행하자. 조합이 아직 뭐냐고요, 케이스가. 조합이야. 언제 합의하라고 그랬어? 아니, 조합이. 거기서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즉석에서 얘기를 해요? 상대인하고 얘기하고 5시에 와서 지금까지 있어. 조실장님이 수정한 내용도 상대인은 모르잖아요. 상대가 알아야 되는데 상대가 왜 모르는 몰래 거잖아요. 신경하시고 지원자하고서나 왜 송강금이하고 합의 안 해? 하냐고 왜? 아니 송강금 할 말이 있으면 지금 이 새끼야.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러지 못할 건데요. 너가 나이 많아. 예, 잠깐 조금 간격을 놔두시고요. 저 플랜 A와 플랜 B 지금은 제가 그 상가 무효 통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잠깐 참을게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를 내가 다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조금 참을게요. 참고 나중에 만약에 저한테 해명을 듣고 싶으면 여기서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부상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플랜 A와 플랜 B가 두 개가 공존하는데 지금 오늘 이사회를 부결이 됐고 그 대의원도 부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플랜 A에 대해서 합의서를 진짜 두 분이 새로운 합의서를 써서 가는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거는 조합장이 분명히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서. 그거는 자기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 지금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플랜 A에 대해서 가겠다. 끝까지 송강금 위원장하고 지금 합의 대의원에 부결됐잖아요. 총회에도 상정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합장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속 합의서를 새로 만들어서 상가 재건축 부속 합의서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합의서를 내고 그거를 상대위가 검토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4차 설명회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하는 말씀은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은, 자, 송강금 위원장하고 그 불가역적 조건, 그게 뭔지 모르겠어. 500억에 150억? 저는 그 동의 못해요. 못하니까, 잠깐만. 저는 그 동의 못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그럼 플랜 B를 간다. 그럼 플랜 B를 갔을 때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끌어내서 과연 강남구청의 그 구청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왜냐 합의서가 안 들어가면은 거기에 실무자들 이동양이하고 최근호 팀장 과장은 합의를 안 해주고 도장을 안 찍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플랜 B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플랜 B를 했다면 강력하게 우리가 진짜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최종 담판, 플랜 B는 최종 담판이라 해요.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 분상제 끝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총결집회를 해서 그렇게 강남구청을 압박을 해서 아니면 강남구청의 더 높은 사람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강남구청장하고 완전 단독 마지막 회담, 그 회담을 가져가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은 그게 플랜 B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중간중간을 거쳐서 실무자들 만나봐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